5번째 세션으로 라쿠텐의 강윤정 매니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윤정 매니저님은 오늘 세미나를 위해 일본에서 온라인 줌 웨비나에 접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매니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쿠텐 해외영업전략부 한국비즈니스팀 강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 2020년도 키타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라쿠텐의 한국 비즈니스팀은 현재 한국 기업분들의 라쿠텐 진출, 그리고 진출 후의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기업분들께 일본 온라인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도 드리고 그와 더불어 본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여러분들께서 일본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기회가 있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일본 온라인 마켓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오늘의 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일본 온라인 마켓의 현황, 특히 전체적인 일본 온라인 마켓 규모,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라쿠텐의 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저희 마켓플레이스인 라쿠텐 이치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진행 중인 한국 비즈니스 관련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입점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총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후 약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온라인 마켓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위에 위치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로 보면 약 2.5배 큰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한 국가 안에서의 판매 유통뿐만이 아니라 크로스보더 형태의 이커머스 시장 역시 매년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전 세계 4위 규모의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 그리고 침투율은 어떠할까요? 현재 보이시는 그래프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본 이커머스 시장 규모 그리고 전자상거래 침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B2C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그 규모가 약 19조 엔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침투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9년엔 6.7%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전자상거래 점유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10%, 한국이 14%, 중국이 15% 이상인 것에 비해서 일본의 이커머스 보급은 비교적 더딘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 두 번째로는 일본 사회의 비연금 결제가 상대적으로 덜 침투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농후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올해 일본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커머스 니즈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커머스, 즉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후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상품 분야별 규모를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왼쪽부터 식품, 가전, 서적음악, 생활 인테리어 잡화, 의류 등이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또한 어느 카테고리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2018년 대비 규모가 성장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는 일본의 인터넷 쇼핑 이용 가구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나눈 자료인데요. 2인 이상 가구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 소비 상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에 인터넷 쇼핑 이용 가구의 비율이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8.2%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인터넷 쇼핑 월간 지출이 평균 약 1만 5,800엔으로 전년 대비 16.5%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2020년에 특히 2019년 대비 온라인 구매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일본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출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마치는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마켓 동향에 대한 자료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4월 긴급 사태 선언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전보다 많이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소비 행태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그래프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온라인 쇼핑의 이용자 수와 소비 금액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먼저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1인당 온라인 쇼핑 소비 금액이 3월 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색 그래프인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 역시 4월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있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와 작년의 일본 주요 소비 부문의 카테고리별 결제 금액 변화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데이터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상단면에 있는 온라인 쇼핑 카테고리가 코로나 이후 점유율이 대폭 늘어난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그래프는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상품들 중 코로나 이후, 즉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된 상품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생활용품, 식재료, 옷, 화장품 등의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구매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가 안정된 후에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아 현재 진행형인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구매 루트 변화라는 이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고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요. 60, 70대 구매자층의 온라인 구매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원래 일본에는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력 있는 소비 계층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오프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액티브 시니어의 온라인에서의 구매 활동은 다소 활성화되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60, 70대의 소비 계층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의 리스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구매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60, 70대의 남성, 여성 모두 온라인 구매 결제 건수가 올해 1월과 2월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량 늘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는 20, 30대보다 고연령층의 증가율이 더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앞으로도 이 액티브 시니어의 온라인 마켓 수요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에서는 일본 전체의 코로나 이후 트렌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저희 라쿠텐 마켓플레이스의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은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각종 카테고리의 유통액이 작년 대비 48.1%의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구매율이 증가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 생활용품, 식품, 옷, 화장품은 물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그리고 가정 관련 상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함에 따라 집에서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책상과 같은 가구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라쿠텐의 2020년 2분기에 신규 구입자 수가 작년에 비해 63% 이상 늘어났다는 점과 휴면 계정이었다가 아이디를 부활시키고 아이디를 부활시킨 이제 고객분들이 전년 동기비 80% 이상 늘어난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전체에서 보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구매 패턴의 변화가 저희 라쿠텐의 데이터와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를 계기로 크게 변화한 일본의 소비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변화 중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라인 구매의 증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앞으로 쭉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고요. 저희 라쿠텐 또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쿠텐에서는 이러한 수요 변화를 타사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행동 로그 분석으로 마케팅 조사를 하는 밸류즈라는 기업이 실제로 2020년 2월과 4월에 일본의 각 플랫폼별 온라인 소비자 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아마존 재팬이 6%, 라쿠텐이 1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라쿠텐의 소비자 증가율이 약 2배에 가깝게 늘어난 결과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라쿠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어주는 어떠한 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라쿠텐만의 큰 경제권인데요. 라쿠텐 유저들은 라쿠텐의 마켓플레이스 외에도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라쿠텐만의 큰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라쿠텐 경제권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라쿠텐 그룹 소개 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저희 라쿠텐 그룹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소개를 해드리면 라쿠텐은 들어보신 분들이 비교적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라쿠텐 이치바라고는 들어보신 분 계신지요? 라쿠텐은 저희 그룹 사명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저희 라쿠텐 마켓플레이스의 정식 명칭은 바로 라쿠텐 이치바입니다. 라쿠텐 이치바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라쿠텐 그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라쿠텐 그룹은 이커머스 분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에도 라쿠텐 마켓플레이스, 즉 라쿠텐 이치바는 라쿠텐 그룹의 코어 비즈니스 중 하나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은행, 신용카드, 증권, 페이먼트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테크놀로지, 통신, 모바일, 여행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 7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수많은 서비스들을 통해 저희 라쿠텐은 일본에서 라쿠텐만의 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라쿠텐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저희는 라쿠텐 경제권, 라쿠텐 에코시스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쿠텐에는 현재 어느 정도 유저가 존재할까요? 일본 인구가 약 1.3억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라쿠텐에는 약 1억 1천만 명의 유저가 존재합니다. 즉, 일본 전체 인구의 약 85% 정도가 라쿠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중 70%의 사용자가 라쿠텐의 2가지 이상의 그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쿠텐의 신용카드도 보유 중이면서 그 카드로 라쿠텐 이치바에서 쇼핑을 하는 유저 등이 있는 셈이죠. 이렇듯 저희 라쿠텐 그룹은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또한 라쿠텐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등 유명 프로 스포츠 팀의 스폰서 컴퍼니로서의 활동, 그리고 이베이츠라는 저희 캐시백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쿠텐 그룹에 대한 마지막 소개 부분으로 앞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라쿠텐만의 강점인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쿠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라쿠텐 내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합 포인트를 활용하는 유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쿠텐 그룹에 대한 마지막 소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라쿠텐의 강점인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쿠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라쿠텐 내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은 통합 포인트를 활용하는 그런 유저가 많다는 점입니다. 라쿠텐 포인트라고 불리는 저희 라쿠텐만의 포인트 제도는 일본 내 포인트 시장의 약 70% 셰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포인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라쿠텐 경제권 안에 고객들이 라쿠텐 이치바, 페이먼트, 여행사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라쿠텐 포인트를 라쿠텐에서 쇼핑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라쿠텐 경제권 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적립되는 포인트 매수가 약 16배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포인트는 1포인트가 1엔에 상당하며 라쿠텐에서 쌓은 포인트를 일본의 편의점, 맥도날드 등의 온 오프라인 제휴점에서도 쓸 수 있으며 또 역으로 제휴점에서 쌓은 포인트를 라쿠텐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라쿠텐 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해로 누적 포인트 발행액이 2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포인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쿠텐에는 라쿠텐 포인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니크 유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쿠텐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 이치바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쿠텐 이치바는 라쿠텐 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일본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라쿠텐 이치바는 일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약 2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약 3.9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조 원의 유통 총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백화점 등 쇼핑몰의 매출이 하강 곡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오른쪽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라쿠텐 이치바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년 대비 13.4%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내에는 현재 약 5만 개 이상의 스토어가 입점하셔서 활발하게 판매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라쿠텐 이치바의 일본 내 카테고리별 점유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이 그래프들은 일본 3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쿠텐, 아마존, 야후와 그 외 채널들의 카테고리별 점유율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라쿠텐은 식품에서 41%, 생활잡화에서 38%, 패션에서 37%, 그리고 화장품 건강식품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쿠텐은 각종 카테고리에서 큰 셰어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셀러분들께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라쿠텐은 공략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쿠텐 마켓플레이스인 라쿠텐 이치바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희 라쿠텐 이치바의 한국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일본 소비자의 크로스보더 구매 행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형태의 이커머스인데요. 최근에 크로스보더 형태로 어느 나라로부터 가장 많이 구입을 했나요? 라고 일본 소비자들에게 질문을 한 결과 중국,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로 많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 혹은 보다 편리하게 한국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에서 한국 상품이 잘 팔리지 않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고객들은 한일 관계에 크게 상관없이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심하시고 한국의 2.5배 큰 일본 시장에서 판매를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라쿠텐 내에서 한국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을까요? 사실 일본에서 처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2003년 방영된 겨울연가였습니다. 연사마의 붐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후 2010년 정도부터 제2차 한류 붐인 K-팝 열풍이 일본 내에서 불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재차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부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라쿠텐 내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2018년경에 제3차 한류 붐이라고 하여 얼짱 메이크업, 즉 한국인처럼 화장하기를 필두로 하여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등 한국 드라마가 다시 한번 크게 전 연령층에서 히트를 치며 한국 식품, 한국 패션, 그리고 화장품 등 전반적으로 많은 카테고리들에서 골고루 한국 제품이 인기가 상승을 하였고요. 네, 제4차 한류 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그래프는 2018년까지의 집계량이고요. 2019년, 2020년엔 한국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크게 전체 유통량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 라쿠텐은 한국 화장품 인기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론칭을 했는데요. 유저들의 몇 가지 코멘트를 소개해드리면 많은 팔로워분들이 라쿠텐의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입점해 너무 기쁩니다. 라쿠텐 카드 사용 중인 라쿠텐을 자주 쓰는 유저인데 라쿠텐에서 한국 화장품 구입이 가능하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등등 라쿠텐에서 한국 제품 살 수 있어 기쁘다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쿠텐 내에서 한국 제품이 많이 환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다양한 한국 기업분들께서 입점하여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업들께서는 일부 입점하신 기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 입점 중이신 한국 기업분의 코멘트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弊社は化粧品のディストリビューターとして20年以上の歴史があります。2012年に自社ブランドであるフロムネイチャーを立ち上げました。
ですが弊社の場合他社ブランドさんと違い韓国国内でのブランド認知度が非常に低かったため、そんな時に楽天さんにお声をかけていただき、認知度と信頼度を上げるために楽天さんでの出店を決めました。出店にあたり多くの準備が必要でしたが、様々なサポートがありスムーズに出店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特に楽天さんは店舗ごとに担当者さんがいらっしゃるので本当に安心でした。楽天さんを通してさらに知名度と信頼度を上げ、今まで韓国コスメを使ったことがないお客様にもぜひお使い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日本で開催されたガールズアワードという大きな音楽イベントに他社さんと一緒に2度ほど出展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国内のイベントにも積極的に参加して韓国コスメ自体を盛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방금 소개해드린 점포분께서는 현재 라쿠텐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신 기업분 중 한 분이 되시겠고요. 네, 이렇듯 라쿠텐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 중인 다른 한국 기업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인테리어 생활잡화, 건강식품, 차량용품, 펜용품, 패션, 아동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입점하셔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스토어 페이지 예시도 조금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성공 사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최신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화장품 병행 수입 업체께서는 작년에 입점하셔서 9개월 만에 월 매출 2천만 엔, 즉 원화로 월간 약 2억 원 이상 돌파하셨습니다. 현재는 더욱 많이 성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 슈즈 업체께서는 작년에 입점하시고 최근 3개월간 월 매출 6배 달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인부복 업체께서는 입점하신 후 4개월 만에 월 매출 9배 달성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네 번째로 어떤 인테리어 도매 업체께서는 입점 후 최근 7개월 만에 월 매출 10배 이상 성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사께서는 입점 5개월 만에 월 매출 12배, 12배 돌파하시는 그런 비약적인 성장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기업분들께서 우수한 판매 실적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좋은 판매량을 창출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분들이 라쿠텐에서 많이 매출 확대하실 수 있도록 저희 라쿠텐에서는 현재 여러 관련 이벤트를 기획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만 해도 정말 다양한 기획들을 실시했는데요. 해외 직구 구매를 촉진시키는 랜딩 페이지를 활성화시켰고요. 한국 화장품 소개 페이지를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한국 화장품 단독 배너 노출, 블랙 프라이데이와 학생 할인 등 기획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요. 한국 기업분들의 연간 대형 이벤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기업분들께서도 보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저희가 같이 기획을 해서 여러 부분 같이 서포트 드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선 최근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여러 기획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첫째로 저희 플랫폼 안에 한국 화장품 전용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면서 이제 더욱 많은 유저들로부터 구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쿠텐 메인 페이지에 한국 화장품 데이 배너를 노출시키는 그런 기획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라쿠텐의 오늘의 핫딜에 해당하는 슈퍼딜 코너에 한국 화장품 배너를 노출시켜 다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를 한 번에 업시키고 구매율도 업시키는 그런 기획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패션 수요량도 많아져서 그 수요에 발맞춰서 여러 기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도로 라쿠텐 이치바의 여성 패션 카테고리에 한국 패션 배너를 노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 등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전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도 많아졌는데요. 그 영향으로 집에서 한국 요리 만들어 먹기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그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한국 식품 특집 기획인 K푸드 캠페인을 최근 라쿠텐 내에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라쿠텐의 한국 비즈니스 관련된 소개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라쿠텐 이지바에 어떻게 하면 입점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라쿠텐 입점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네,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점 시 판매 형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께서 라쿠텐에서 판매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직접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 한국 업체와 일본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저희 라쿠텐이고요. 라쿠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본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개인 수입의 형태인데요. 개인 수입이란 잘 아시겠지만 외국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통신 판매 회사 혹은 소매점, 제조사 등으로부터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박스 단위로 16,666엔 이하는 관세 면세이며 소비세도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은 계약 형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중요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 라쿠텐에는 현재 개인 사업자께서는 입점 가능한 플랜이 없는 관계로 입점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일본의 법인이 있으실 경우 일본 법인을 통해서 그대로 입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실 경우에는 라쿠텐과 직접 계약을 맺는 직출점 형태가 첫 번째이고요. 이 경우에는 라쿠텐 시스템이 일본어로 되어 있으므로 운영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1어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라쿠텐 지정 서비스 파트너사를 통해서 대행 운영 입점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기업께서 라쿠텐에 직접 입점하는 직출점 플랜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출점 요금 체계를 설명해 드리면 라쿠텐의 입점 플랜은 한 가지로 플랜명은 이치바 베이직 샵 오픈 플랜이 되겠습니다. 본 플랜은 월 고정비와 월 판매 수수료가 별도로 각각 발생이 됩니다. 월 고정비는 입점 후 가장 최초에 발생되는 초기 입점비가 6만엔,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5만엔이 있겠습니다. 월 판매 수수료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판매 수수료의 경우 왼쪽 아래에 있는 변동 비용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그대로 매출 규모에 따라 일부 수수료 또한 어느 정도 변동하게 됩니다. 또한 카테고리 상관없이 모든 스토어 분들께서는 동일한 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본표에 나온 모든 수수료를 합산하면 최대 약 9.4%의 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오른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뮬레이션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만 각 월 매출 규모당 발생되는 월 판매 수수료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월 매출이 100만 엔일 때는 방금 말씀드린 월 9.4%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표의 가장 오른쪽의 케이스를 보시면 월 5천만 엔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월 수수료가 약 7.9%까지 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비용 정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은 월에 2번, 매월 15일과 월말에 정산해 드립니다. 또한 라쿠텐 쪽으로 지불해야 하는 월 수수료, 프로모션 비용과 같은 청구 금액은 월말 매출 금액과 상쇄되는 방식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입점 플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점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관한 안내를 드리면요. 라쿠텐에 입점하시기에 앞서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총 5가지의 서류 구비가 필요하며 화장품, 건강식품 취급하시는 업체께서는 추가로 회색으로 표시한 2가지 서류도 같이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각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던스 리포트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던스 리포트란 일종의 신용조사 보고서로 입점 신청하신 뒤의 절차인 입점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입점 심사 시에 보다 정확한 해외 기업의 확인을 위해 여러 업체분들께 취득 및 제출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약 3주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기업 출점 시의 확인서에 확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고 계신 입점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데요.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 희망 스토어명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사 사무실의 외부, 내부 사진, 그리고 재고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 사진의 앞면과 뒷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제출도 필요합니다. 의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정보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시면 됩니다. 5번째로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계정 개설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스토어분들께서 라쿠텐에서 발생한 매출을 한국 원화 계좌로 송금 받으실 때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핑퐁사 경유가 필요합니다. 즉, 핑퐁의 계정 개설을 하셔야 정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의 경우 상품 취급에 관한 서약서와 광고 문구 제출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입점 신청 자료에 대한 안내였고요. 마지막으로 입점 신청에서부터 스토어 오픈까지의 스케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점 전 라쿠텐 담당과 상담을 하시고 입점 의사를 밝혀주시게 되면 입점 서류 구비에 들어갑니다. 구비 완료 후 2번 입점 신청이 접수되어 3번인 입점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통과인 경우 4번째인 스토어 구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축 완료 후 간단하게 오픈 심사 보시고 6번인 판매를 시작해 주시게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달에서 2달 반 정도로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다소 오류 상황이 있어서 다소 실례드립니다만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Q&A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일본은 실물 지폐 동전 사용률이 높은데 온라인 마켓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처럼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도 좀 더 현금 결제가 많은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비현금 결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비현금 결제를 굉장히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 한 해에도 많았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온라인 구매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매를 할 때 비연금 결제를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결국에는 이제 점점 비연금 결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라쿠텐만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란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페이지의 틀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라쿠텐의 경우에는 거의 가지고 계신 자사몰과 흡사한 자사몰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충분히 상품에 대한 어필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어필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혹은 뭐 상품 이미지 수에 대한 제한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자사의 그런 브랜드들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다 이러실 때 조금 더 스토리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저희 라쿠텐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사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실패 사례가 있다면 주된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성공 사례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실패 사례를 물어보실 때문에 제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많은 기업분들을 서포트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해주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또 다른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물건만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일본 소비자들이 얼마나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일본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마켓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성패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정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라쿠텐 쪽 세미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점에 관해 더 뭐 상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분 계시면 이 화면 메모하셨다가 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